이번 시간에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의 차트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로봇주들만 제가 모아놨는데요. 일단 노티커스 로보틱스, 그다음에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그다음에 아베 로보틱스, 그다음에 리치텍 로보틱스, 그다음에 아이로봇, 그다음에 서브 로보틱스까지. 이 5개, 6개 종목은 마이크로본 메디컬까지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선을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20선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쑥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캔들과 이평선이 그냥 X자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루미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20선 밑에 위치해 있죠, 캔들이. 그다음에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별다른 반등 없이 그냥 쭉 빠지는 직선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리치텍도 마찬가지고요. 20선을 이탈한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아이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서브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그 반복해서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요쯤에서였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천을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오르다가 윗꼬리를 많이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하루만 더 지켜보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20선을 침범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20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21선의 기울기가 꺾이진 않았지만은, 캔들이 연속적으로 20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걸로 봐서는 20선이 꺾일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본 메디컬 또 역시 이런 이제 대박형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요건 이제 다음 캔들이 나오고 나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아슬아슬한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몰캡 6개가 이제 다 7개죠. 7개가 다 스몰캡에 해당하는데 이 로봇 주식들이 전부 다 지금은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설명드린 7개 주식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똑같이 이제 로봇이다라고 이제 공통점을 묶어 볼 수는 있겠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총이 거의 뭐 300조 가까이 되죠. 3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기업이고 수술 로봇이에요. 다빈치라고 하는 그 의료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종목들하고는 거의 뭐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은 로봇주기 때문에 그냥 한 대 묶어 놓긴 했는데요.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제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주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보틱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물류 운송하는 그런 로봇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위에 스몰 캡들하고 그다음에 인투이티브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총도 적당히 한 뭐 4조 정도 되고요. 예.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하향세가 멈추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이제 7개의 스몰 캡들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캔들 위에 아니 그 20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스윙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멤버십 그 영상에서 추천해 드리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로봇주 중에서 이제 스윙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주식 매매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스몰캡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거죠. 물론 이제 AI나 로봇주들이 굉장히 미래 비전은 좋죠. 미래 비전은 좋지만은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타이밍이란 거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식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우리가 타이밍을 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주들이 지금은 약간 쉬어가야 될 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20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캔들이 전부 다 위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1 선이 일방적으로 올라갈 때 캔들이 이렇게 밑에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는 경우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 차트는 주식 차트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20 선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캔들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캔들이 여기를 벗어났을 때 또는 이제 21 선이 꺾였을 때는 매매를 잠시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장투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수익 매매나 단타 매매를 하거나 방금 보셨던 그 로봇주들, 스몰캡 로봇주들처럼 적자 기업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에 따라서 같은 종목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 로보틱스를 요 구간에서는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 라고 제가 추천을 해 드렸지만 이렇게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사례로 로봇주는 아니지만 드론주 중에 레드캣 홀딩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캣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여러 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추천도 해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이탈을 했었죠. 이건 이제 외부 뉴스가 하나 있어 가지고 레드캣이라는 회사에서 내놓는 매출이나 수익 전망이 상당히 이제 부풀려져 있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 이탈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간간히 뭐 시세가 나긴 했어요. 뭐 18%, 뭐 16% 나긴 했지만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문제의 난이도라는 거는 요 21 선의 기울기가 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포지션은 과연 어디인가? 계속 이제 21 선에 대해서 이제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1 선을 왜 생명선이라고 하는지 요거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생명선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럴듯한 가설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덜컥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손절을 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좀 주저하거나 타이밍을 놓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하나의 상상을 해 보는 거죠. 내가 남들한테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된다. 이 타이밍에서 매수해도 된다는 그 근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분석을 준비를 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거나 뭔가 주저하게 된다면 자신이 없다면은 그 매매의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 없이도 매수는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그 시행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수익은 줄어들게 되고 손실이 나게 되고 결국 그 주식 매매라는 승부에서 자연스럽게 패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가설을 세워야 되고 어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핵심은 21 선이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식이 뭐 비전이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제 그 주식책 같은 걸 봐도 차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 중에서는 사실 실전에서 쓸 만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제 대응을 위한 이론, 대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이론들은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이제 21 선의 추세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절에 대한 이론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제 로봇주들의 어떤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로봇주를 우리가 매매를 하냐 안 하냐 고거는 결국에는 추세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